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하겠답니다. 앞으로도 영상 및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테러다인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테러다인은 6개월 동안 56%, 1개월 동안 마이너스 0.49%, 그리고 5일 동안 7.58% 상승한 종목으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기업입니다. 먼저 테러다인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니저먼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좋은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여기 드론처럼 말이죠. 그러나 좋은 제품으로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여정은 오늘날의 최신 기술의 흐름을 따라감으로써 실현이 됩니다. 실리콘 칩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칩은 큰 실리콘 웨이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실리콘 웨이퍼는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1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트리밍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가려지게 되고 최적화된 칩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간에 문제없이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싱귤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칩은 나눠지게 되고 각각의 칩은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모듈 내부에서 칩은 다른 컴포넌트와 함께 합쳐지게 되고요. 이러한 모듈들은 다른 파트들과 합쳐지게 됩니다. 안테나, 파워,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와 같이 말이죠. 이로 인해 훌륭한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제품이 정상인지 체크가 됩니다. 아이디어에서부터 제작 공정, 그리고 소비자로 가는 긴 여정을 테러다인이 테스팅과 자동 공정화를 통해서 수행해냅니다. 테러다인이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들인 울트라플렉스, J750, 이글 앤 매그넘은 전세계 반도체 칩의 50%를 테스트해냅니다. 테러다인의 테스트 스테이션은 서킷 보드가 제대로 잘 조립되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테러다인 로봇은 모든 제품을 같은 방법으로 매번 정확하게 조립을 해내죠. 그리고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기 라이트 포인트라는 기기가 디자인을 한 대로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를 완성 제품을 테스트를 합니다. 정상이라면 완성품을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것이죠. 즉 요약해서 테러다인은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하고요. Inline, Offline, Tester Insert for Automation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테러다인 테스터기의 수행 작업의 한 예시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테러다인이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으니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테러다인의 경우는 최근 2020년 4분기에 758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3분기에는 819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내었고요. 3분기에 비해서 약 7% 정도 빠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분기에는 654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내어 지난해 동분기에 비해서는 16% 정도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매출액 현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좋은 성장을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매출액의 성장을 봤을 때 이렇게 꾸준히 매출액이 우상향해 주었기에 좋은 펀더멘트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로스 프로핏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 총이익으로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 4분기의 매출 총이익은 449밀리언 달러인 반면 2020년 3분기는 458밀리언 달러로 3분기에 비해서는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 4분기의 매출 총이익인 383밀리언 달러보다는 높아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에는 이탈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2020년 4분기의 결과가 반영되진 않았으나 매출 총이익의 추세는 매출액과 함께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ross Profit인 매출 총이익을 봤으니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Gross Margi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Gross Margin은 얼마나 원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4분기의 Gross Margin은 4분기 매출 총이익인 449밀리언 달러를 4분기 매출액인 758밀리언 달러로 나눠주면 나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59%의 Gross Margin이 산출이 되고요.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보면은 2020년 중에 가장 높은 Gross Margin을 달성했으며 비록 지난 분기에 비해 매출액 자체는 조금 떨어졌지만 Cost of the Revenue인 원가 비용을 잘 관리한 분기였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Gross Margin이 평균적으로 55%를 넘는 것은 이 회사가 원가 비용의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Gross Margin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순수익인 Net Incom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et Income은 매출액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서 Gross Profit인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요. 여기서 Operating Expense인 영업비용을 빼면 나오는 게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특정한 회사가 흑자냐 적자냐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러다인은 보시다시피 2020년 4분기에 196밀리언 달러의 흑자를 내었고요. 이는 2020년 3분기의 흑자인 222밀리언 달러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2019년 4분기인 125밀리언 달러보다는 높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우상향의 트렌드를 깨지 않고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Profit Margi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4분기에 196밀리언 달러의 흑자를 냈으니 이렇게 196밀리언 달러를 넣고요. 2020년 4분기의 매출액은 758밀리언 달러이므로 이 금액을 넣으면은 25.8%의 Profit Margin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프로핏 마진보다는 약간 적은 수치지만 여전히 다른 분기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프로핏 마진을 보이고 있으며 순수익이 25.8% 남다는 것은 정말 많은 돈이 남으며 이것은 사업 예산을 감안하고도 충분히 많은 프리 캐시플로우가 남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테러다인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파악을 했으니 이번에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과 부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셋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캐시 부분을 보시면은 914밀리언 달러의 현금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Marketable Securities가 있는데 이것은 522밀리언 달러로 언제든지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중 한 개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unt Receivabl의 경우는 12개월 이내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 497밀리언 달러가 있고요. 인벤토리스의 경우는 아직 팔지 못한 재고로 222밀리언 달러 정도치의 재고가 남아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Liabilities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count Payable은 133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지불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Accrued Employees Compensation and Withholdings는 220밀리언 달러 정도로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 보상금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 Deferred Revenue는 134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부채로 볼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맨 처음에 고객이 자동차를 살 때 100달러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를 수령해 갈 때 회사에게 지불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Deferred Revenue를 잡아놓는 것이고요. 나중에 고객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돈을 지불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Deferred Revenue는 사라지고 Revenue로 잡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ther Accrued Liabilities는 77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하는 기타 등등의 부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Operating Lease Liabilities는 사업을 하면서 리스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채인데 20밀리언 달러 정도가 잡혀있네요. 이렇게 해서 1년 이내에 내야 하는 부채를 찝어보다면 133밀리언 달러, 220밀리언 달러, 77밀리언 달러, 그리고 20밀리언 달러로 총 약 450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Long-Term Liabilities인데요. 이것은 12개월 이상인 5년, 10년, 그리고 15년까지 나눠서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1년 내에 갚아야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러한 부채를 한 방에 1년에 갚아야 한다고 했을 때 Long-Term Liabilities는 이것을 전부 다 합쳤을 때입니다. 참고로 Deferred Revenue는 빼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금액은 682밀리언 달러이고요. 이 long-term liabilities와 current liabilities를 전부 다 합치면 1.3조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러다인이 갖고 있는 현금만 봤을 때 914밀리언 달러 더하기 522밀리언 달러 더하기 그리고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497밀리언 달러를 더했을 때 1.8조의 현금이 나옵니다. 모든 부채인 1.3조를 탕감한다고 해도 여전히 500밀리언 달러의 현금이 남아있으니 테러다인의 재무 상태는 매우 건전한 상태이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러다인은 총 4가지의 사업 섹터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세미컨덕터 테스트 부분이 있고요. 시스템 테스트, 와이어러스 테스트,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이 있습니다. 세미컨덕터 테스트 분야에서는 524밀리언 달러로 2019년 4분기인 439밀리언 달러와 비교를 했을 때 20%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는 모빌리티 그리고 컴퓨터 관련 테스트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보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미컨덕터 테스트 마켓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세미컨덕터 시장은 크게 시스템 온 칩스의 약자인 SoC 그리고 메모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SoC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8%의 속도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메모리 시장의 경우는 11%의 연평균 성장률로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의 반도체가 테라다인에 의해서 테스트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만큼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수혜를 대부분이 테라다인이 얻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말한 부분 또한 놓칠 수가 없는데요. 세미컨덕터 테스트 분야를 앞으로도 이끌어갈 캐탈리스트는 5G이며 높은 레벨의 모바일 폰은 추가적인 실리콘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테러다인의 가장 큰 사업부인 반도체 부분이 빠르게 복잡해짐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는 시스템 테스트 부서가 되겠는데요. 이 부서는 103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요. 데이터 저장의 부분이 더 복잡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 스토리지 테스트 부분에서는 2019년에 비해 110%의 성장을 했고요. 시스템 레벨 테스트의 수요 또한 높아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와이어러스 테스트의 부서로 202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10%의 성장이 있었고요. 5G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Wi-Fi 6, UWB 그리고 5G와 함께 다른 커넥티비티 스탠다드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을 할 전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테러다인의 가장 흥미로운 부서인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부서가 있겠는데요. 이 부서의 가장 큰 판매 유닛은 유니버설 로봇 UR로 지난해에 비해 12%의 매출액이 줄어들었지만 이 부서는 2분기에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테러다인과 경쟁사의 펀더멘탈 또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러다인의 그로스 마진을 보시면은 57%이고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세 번째로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t income 마진, 다시 말하면 profit 마진은 23.63%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profit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 부분인 202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매출의 성장률을 비교한다면은 테러다인은 39.69%로 경쟁사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매출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러다인의 펀더멘탈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강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다인의 쉐어 바이백 특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어 바이백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기업은 애플이죠. 애플의 경우는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남으면 일정한 부분의 현금으로 자사의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애플의 주식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주에게 혜택을 주고는 하죠. 지금 이 그래프는 애플의 주식 숫자 현황인데요. 애플이 꾸준히 자사의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발행된 주식의 숫자가 매년 줄어드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상증자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테라다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다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부터 꾸준히 자사의 주식을 사들여 발행된 주식의 숫자를 줄여줌으로써 테라다인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주주에게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다인은 1주당 0.4달러의 배당금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배당금이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모습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테라다인에 대해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테라다인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펀더멘털이 강하며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부채에 비해 현금 또한 매우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라다인의 미래 전망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기업의 메인 부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테스트 섹터에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큰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마진율 및 매출의 성장성 또한 매우 높아 미래에도 경쟁사들에게 전혀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날 때마다 꾸준히 자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주주를 위한 정책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테라다인 주식의 차트를 봤을 때 RSI는 59이며 RSI가 점차 높아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을 때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에 대해 불리시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